키움증권 팟캐스트 첫 공개 방송을 개최합니다. 홍춘욱 투자전략팀장과 피트왕 작가가 3월 국내 시장의 전략을 제시하고 배당주 투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번 공개 방송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으며 키움증권 여의도 2층 교육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트왕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열린 공개 방송 중에 배당 ETF에 관한 질의응답 소개합니다. 전체 내용은 키움증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타이거 고배당 ETF는 아리랑 고배당 ETF로 정정합니다. 그럼 질의응답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트왕 작가님 책은 잘 읽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ETF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근데 작가님 책 후반부쯤에 보면 배당주 ETF 투자에 대해서 다소 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작년 10월에 이제 이렇게 많이 폭락을 할 때, 이제 코스피 200과 배당주 관련 ETF를 보면 이제 최대 낙폭이 조금 배당주 ETF가 조금 낮지 않았나라는 차트상으로는 좀 봤는데, 이제 책을 쓰셨을 당시의 배당주 ETF에 대한 입장과 지금에서의 배당주 ETF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달라지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조금씩 간단한 답부터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10월, 11월에 적게 떨어진 경우는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배당주가 갖고 있는 로우 베타의 성격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배당주냐 아니냐보다 이런 폭락장이 있을 때는 로우 베타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데 좋다. 제가 배당주를 선호하긴 하지만 배당주가 제일 낫다라는 말씀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립적인 입장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제 가슴 아픈 챕터였어요. 그 챕터 마지막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거 홍 박사님이 써주셨어요. 사실상 대필 아니냐 의혹인데 왜 홍 박사님이 써주셨냐면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돼요. 라고 하니까 홍 박사님이 책을 많이 써보셨는지 딱 아시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그래서 이런 투로 써봐라고 했는데 물론 그건 제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었죠. 네가 쓰고 싶은 글이 그게 아닌 건 아는데 뭔가 이렇게 확실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건 아닌데 데이터가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나오면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너무 압도적으로 좋지는 않다.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중립적인 뉘앙스로 써라라고 말씀 주셔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썼어요. 왜냐 그렇게 제가 찾아본 데이터는 그게 맞으니까. 근데 그 말 속에 이제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보냐면 배당주 ETF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당시 상황이나 최근에 유행하는 ETF는 혹시 배당주 ETF 어떤 거 주로 관심 가지세요? 아리랑 고배당. 네. 배당 성장. 네. 타이거 고배당 ETF 지금 혹시 제가 리프레이즈를 하면 타이거 고배당이랑 배당성장 ETF 두 가지인데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배당성장 ETF 2015년경에 나왔어요. 아까 배당성장주 보셨죠? 리노공업 같은 그런 회사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온 ETF거든요. 타이거 고배당 ETF는 해봤더니 포트폴리오 종목을 봤더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는 우리나라 홍 박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배당 수익률은 조금 더 주는데 코스피 200보다 근데 주가 움직임은 그냥 코스피 200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배당주 투자냐 로우 베타여야 되잖아요. 출렁거리는 건 거의 비슷하고 배당만 조금 더 주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야심차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해서 배당성장 ETF 아니 고배당 ETF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배당주한 입장에서는 저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신배당 지수라고 나온 것들이 뭔가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2016년에 브렉시트가 터지고 경기가 턴했어요. 턴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2016년 상반기까지는 배당성장 ETF가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있는 동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호 역시 좋은 글거리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그러니까 S-오일, SK텔레콤이 보통 경기 방어주고요. 경기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 경기 민감주잖아요. 이런 회사들 실적이 올라가면서 배당을 팡팡 늘리는 거예요. 주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타이거 고배당 ETF 오히려 더 잘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딱 보는 순간 결론은
어느 하나가 시뮬레이션상 좋은 게 없는 것 같다가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배당 지수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그때그때 다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책을 쓰다 보면 요런 유혹에 빠져요. 요런 말을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독자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유혹에 눈 한번 찔끔 감고 이렇게 하는 책들도 가끔 보면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양심선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홍 박사한테 물어보고 이게 물론 텍스트가 원하는 텍스트가 안 나왔으니까 질문이 나오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TF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국면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배당 ETF 종류를 왔다 갔다 바꾸는 거는 사실상 종목 선택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배당주 ETF의 매력이 그러니까 뭐 하나 사놓고 눈 감고 있으면 무조건 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 공개방송에 참가돼 있어 영광입니다. 네. 근데 방금 하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질문하려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려던 건 좀 초보여가지고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 같은 초보들이나 이제 혹은 이제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려워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혹시 그냥 배당 ETF 같은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아까 홍 박사님께서 그냥 선진국들은 그냥 지수만 보더라도 한 7% 정도의 그 수익률은 나는데 거기서 이제 배당주를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선진국의 선진국의 배당주 ETF를 투자하는 거는 좀 어떨까? 조금 더 그냥 지수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질문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어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후보자들 입장에서 여기서는 많이 다루지 않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거나 정량적인 거 분석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배당 투자를 초보자들이 만약에 하기 괜찮은 투자라면 제가 기업 분석을 하는 그걸 다 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배당주 ETF에 대한 계속 원고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썼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만족스럽게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롱텀으로 봐서 계속 훨씬 압도적으로 낫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안 좋더라도 롱텀으로 나을 것 같은 느낌이라도 들면 어느 하나 쪽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좋고 롱텀으로 변동성은 적고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 괜찮겠다 싶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 시장만 예를 들면 전 한국 시장 위주로 보니까 그 한국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홍 박사님 이제 책에도 보면 채찍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의 변화가 같이 나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배당 성향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 배당금 자체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 방어주나 배당 성장주 위주로 하다가 경기가 턴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염두에 둔다면 사실 어느 정도 양쪽을 다 선택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성장 ETF랑 타이거처럼 타이거 배당주, 고배당주는 경기 민감주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총상에. 그걸 이렇게 양쪽을 다 선택해서 어떤 건 요때 잘 나갈 거고 어떤 건 요때 잘 나갈 거다는 걸 스스로 이해하고요. 한쪽이 경기가 잘 나갔을 때 요쪽을 살 걸. 그러니까 경기가 좀 주가지수가 떨어져서 반대쪽 사람 저걸 다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양쪽으로 해서 한쪽은 이거는 어느 쪽에 어느 때 잘 나가 경기가 좋을 땐 요게 잘 나가고 경기가 옆으로 횡보할 때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지수가 횡보할 때는 배당 성장 주들이 잘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이해하고요. 어느 정도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가장 나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홍 박사님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홍 박사님 아까 예를 3분의 1 채권 사라고 하듯이 얘들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500 정도 넣었다고 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600, 500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는 안 오르고 하나는 100만 올랐으면 그럼 550 정도로 조정해서 반반으로 맞춘다거나 이런 리밸런싱 전략 쓰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